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테마 30 이상원입니다. 같이 풀어볼 문제는 테마 9에 들어있는 문제입니다. (1996) 수능 기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예전에 출제된 문제라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을 평가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우수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므로써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유익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루어야 되죠. 오른쪽 그림은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와 y는 x의 그래프다. y는 fx 그리고 y는 x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0, a, b 사이의 대소관계가 주어지고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a분의 fa, b분의 fb 이건 무엇인가? 니은 fb-fa, b-a 여기서 b-a라고 하는 값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부등식의 양변을 나눌 수 있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b-a는 0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식의 부호도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식을 우리가 쓰게 된다? b-a분의 fb-fa 이 식을 이따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등식에서는 나눠줄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는 1이 되겠죠. 디귿 F'A, F'B 자, F'A는 특정한 점에서의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고 마찬가지로 F'B도 어떤 특정 점에서의 미분계수란 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그래서 어떠한 점? X는 A라는 곡선상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B는 X는 B인 곡선상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어느 것이 더 값이 큰지 비교를 할 것이고, 우선 이 단원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그 챕터 제목이 델타 x분의 델타 y는 향해서 간다. 어디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자, 왼쪽에 델타 x분의 델타 y 직선 또는 선분의 기울기입니다. 직선 또는 선분에서 두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자, 오른쪽은 그 델타 x분의 델타 y에다 리미트를 붙였거든요. 자, 극한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 개념은 곡선, 왼쪽은 직선에서 얘기지만 오른쪽은 이 곡선상에서 어떤 점의 그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왼쪽은 직선이나 선분에서 두 점 사이 기울기고, 그것이 이제 특히 지난 강의에서 이제 주제로 잡았던 얘기죠. 오른쪽은 곡선상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서의 기울기에 대한 개념이 뭘로 바뀐다? 곡선상의 한 점의 기울기에 대한 개념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이러한 곡선이 하나 있을 때 밑에 이제 X축이 위치하고 두 점을 잡아봅시다. 이러한 두 점이 있는데 명명하기를 점 A, 점 B 이렇게 했을 때 점 A의 X좌표, 점 B의 Y좌표. 이 함수는 이제 Y는 fx. 그랬을 때 점 AB의 X좌표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표현하잖아요. 델타 X. 그리고 AB 두 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이. 자, 요것의 차이는 이제 델타 Y라고 표현하는데, 델타 X가 0으로 간다.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간다.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는
격차가 이제 0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상에서의 그 기하학적 상태는 어떻게 바뀌죠? 점 B가 점 A를 향해서 한없이 접근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점 B가 최종적으로는 A하고 일치할 순간까지의 지점까지 다가가는 거죠.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이 선분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요 정도 이동하면 또 이렇게 바뀌고, 또 여기로 이동하면 점 B가 이동하면 또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결국에는 점 A에서의 이 곡선상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 다른 말로는 순간 변화율, 그리고 미분 계수. 자, 이게 같은 용어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테마 드릴, 미분 계수의 정의. 이 내용은 나중에 테마 23 미분법 앤드 적분법, 여기서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곡선이 하나 있다고 하고 밑에 x축이 위치해 있습니다. 곡선상에 이제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 두 점의 x좌표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x좌표의 두 위치를 세 가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세 가지로 하냐면은, 지금 그 테마 드릴의 그 하단부에 적혀 있는 F'A 요것의 표현 방식이 세 가지로 적혀 있죠.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그래서 먼저 요 둘째 줄에 적혀 있는 것이 요 F'A의 개념을 우리가 익숙하게 하는데 처음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 델타 X로 표현하지 않고 두 번째 뭘로 표현하는 식이죠? H로 표현한 식을 두 번째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화시켜서 쓰기 위해서 x-a로 표현한 요 식이 세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델타 x를 표현해서 왼쪽 점의 x좌표가 a일 때 저만치 떨어져 있는 오른쪽 점은 여기 이제 델타 x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h를 바꿔서 표현하는 거죠. 간단한 문자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a, 그리고 여기는 a 플러스 h. 세 번째는 일반화시켜서 f'x 이런 식의 어떤 함수식의 표현을 쓰기 위해서 x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a일 때 여기는 x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델타 x나 h하고 일치하는 그 차이가 뭐가 된다? a-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즉 이 점이 한없이 그 왼쪽에 있는 점으로 다가가서 거의 일치하는 순간이 될 때, 그것이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수학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건데, 우리가 이 내용을 익히고 활용하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왼쪽에 있는 F'A 수식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자유롭게 쓸 줄 알고 자유롭게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파악하고 암기하는 요령은 이 세 가지씩. 그것은 무엇에 의해 이루어진다? 테마 1에서 공부하게 될 귀납적 사고 중에서 유추의 사고, 영어로 어날러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기호화해서 네모와 세모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네모, 여기를 세모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분모는 네모 마이너스 세모 이렇게 표현할 것이고, 그렇죠? 이거 네모 마이너스인데요. 네모 마이너스 세모로 표현을 하고, 분자는 네모 세모를 각각 f에 집어넣은 f 네모 마이너스 f 세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미트 자리에 뭐가 된다? 네모가 세모로 간다. 이거를 세모로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세모, 이거를 네모.
네모가 지금 세모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그 A하고 X식으로 3번식으로 표현한 걸로 하면은 여기다 네모 마이너스 세모 요 값 자체가 0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좀 익혀보면은 왼쪽에 있는 점의 X좌표를 우리가 가라고 할까요? 왼쪽에 있는 점의 좌표를 가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점을 나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점을 피자라고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점의 X좌표를 피자 말고 또 맛있는 게 뭐죠? 돈가스. 돈가스 이렇게 합시다. 그럼 수식을 가나로 쓰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분모는 나 마이너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나 마이너스가 나가 가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F에다가 나 집어넣고 F에다 가 집어넣고. 그래서 결국 F 안에 들어있는 거 F 왼쪽에 들어있는 거에서 오른쪽 걸 뺀 것이 분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리미트 어떻게 된다? 나가 가로 간다, 또는 나에서 가를 뺀 요 값이 뭘로 간다? 0으로 간다. 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것이 F 프라임 뭐가 된다? F 프라임 오른쪽에 있는 거에다 프라임 붙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죠? 이거죠? F 프라임 가. 지금 나 점이 이제 가점으로 이렇게 위치해 가잖아요, 그죠? 근접해 가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피자하고 돈가스로 연습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피자가 왼쪽이고 돈가스가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피자가 돈가스로 가고 있죠? 피자점이 돈가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분모는 피자, 돈가스 먼저 써야 되는군요. 돈가스 마이너스 피자, 그리고 F에다가 돈가스 집어넣고 마이너스 F에다가 피자 집어넣고. 자, 됐죠? 그 다음에 리미트 붙여주는 거예요. 리미트 피자가 어디로 간다? 돈가스로 간다. 또 다른 표현은 피자 마이너스 돈가스 요 숫자가 얼마로 간다? 피자 마이너스 돈가스 요것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뭘 말하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것의 프라임이라는, 즉 F 프라임 피자라면 F 프라임 피자. 자, 이렇게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 가지 표현에서 익히는 사고 과정은 뭐죠? 숫자를 다루고 있는 건가요? 수학을 다루고 있는 건가요? 이건 수학이 아닙니다. 이건 인식에 관한 거죠. 인식하는 인식론에 대한 얘기지 이것은 수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수를 다루고 어떤 그런 수학이 아니고 어떤 것을 표현하는 인식론,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인식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인식론과 관련된 이 내용이 미분 계수 활용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수를 다룬 수학이 아니고, 이 내용을 어떻게 순수한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수학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인지적으로 알게 되는 그 방식이죠. 그래서 돈가스하고 피자를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유치하지만 그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예를 든 거예요. 또는 유치하지만 간단하게 가와 나로 예를 든 거예요. 또 덜 유치한 거는 네모와 세모로 예를 든 거고. 근데 실제로는 델타 X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로 표현한다? H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반화시켜서 X로 표현하는 방법. 요 세 가지를 연습장에 톡톡톡 써야 돼요. 그리고 요 세 가지 표현이 수능 지문이나 모의고사나 중간기말고사에 표현하고, 요 표현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이렇게 이해하고 쓸 수 있는가, 그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검토해 봅시다. 기억 A분의 FA, B분의 FB.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미분계수의 세 가지 표현에서는 뭐 네모에서 세모를 뺀 식이 분모에 있어야 되죠. 분자에는 F네모 마이너스 F세모 이런 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 델타 X분의 델타 Y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거 A 이렇게 돼 있고 FA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디에서 힌트를 얻냐면 이 fx가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라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므로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즉 a-0 그리고 fa는 fa-f0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f0가 0이기 때문이죠.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은 그림상에서 이걸 보면은 a-0분의 fa-fb는 f0는 무엇을 말한다?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원점과 그 점 A의 요 선분의 기울기죠. 또는 직선의 기울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말한다? OA의 기울기죠. 선분 OA의 기울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B분의 FB는 B-0 FB 마이너스 F0 이번에는 어디를 지나는 선분이죠? 그죠? 0과 O와 B 선분 OB 또는 직선 OB의 기울기죠. 그렇죠? 자,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보다시피 시각적으로 드러났죠? OA의 기울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OA 선분의 기울기와 OB의 선분의 기울기의 대소관계가 이렇다. 따라서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죠? 문제에서는 OB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 양변의 B-A나 B-A분의 FB-FA는 자, 이것은 두 점 AB를 지나는 선분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이러한 선분 또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오른쪽에는 1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요 B-A분의 FB-FA는 지금 말한 대로 뭐의 기울기다? 요거는 선분 AB 또는 직선 AB의 기울기죠. 오른쪽에는 1이 남게 됐는데 1은 Y는 X의 기울기잖아요. 그렇다면은 AB의 기울기하고 Y는 X의 기울기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어느 게 더 커요? Y는 X의 기울기가 더 크죠. 따라서 대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반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X. 틀렸어요. 자, 디귿. F'A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F'B 점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이것은 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그려지죠.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그보다 눕죠. 그죠? 이러한 기울기에서 점점 이렇게 눕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F'A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귿 하나만 맞네요. 답이 3번. 자, 이렇게 문제풀이를 했고요. 문제를 다시 검토해 봅시다. Y는 X 이 직선과 그 아래에서 그려지는 곡선 FX 그쵸?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러한 소재로 주어졌는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다른 말로 평균 변화율이라 그러죠. 이 문제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를 읽는 액티비티죠. 이 액티비티는 한두 번 해보면 더 연습을 안 해도 될 만큼 쉽습니다. 공감하죠?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읽는 것 자체는 매우 쉬운 액티비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익힌 미분계수의 수식 세 가지 표현은 나올 때마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표현, 이 표현을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H를 바꾸는 표현, 그 다음에 세 번째 X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
요 수식에 대해서 익히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표현은 고3이 되어서 세 가지 표현이 잘 되는지 점검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고3이 되어도 극한 미적분 계산하는 중에 늘 나오는 식이므로 매우 중요하고, 이 미분계수를 세 가지로 표현하기 그리고 읽기는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크게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은 내용의 난이도, 공부하는 그 내용 자체의 난이도를 학생 스스로, 수험생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게 메타인지 학습법입니다. 정반대의 공부법 뭐죠? 그렇죠.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구분 안 하고 그냥 그런 건 관심 없이 무조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면은 안타깝지만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메타인지 학습법이라는 거.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래프, 그림 그려진 거에서 어떤 선분의 기울기가 어떤 선분의 기울기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한다거나 어느 접선의 기울기가 어느 접선의 기울기보다 크다 작다를 판단하는 거는 한 번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는 공부를 안 해도 될 만큼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건 쉬운 거죠. 그럼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내가 미분계수의 세 가지 표현법을 자신 있게 쓸 수 있어. 그리고 왜 그 세 가지 표현이 그렇게 되는지를 옆에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돼야 된다는 거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겠습니다.